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제주포커스 진행의 김익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사용하고 관리하며 처분할 권리를 갖죠. 이를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재산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이후 지금까지도 이 권리를 제한 없이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공공복리, 즉 사회 전체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죠.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도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증가와 주차난 해소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도입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차고지를 구하지 못하면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와 공공복리라는 중요한 두 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 제주의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과 삶의 질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김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 시각 도로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TVN 제주교통방송 김사연 캐스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근길 도로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네, 출근길 지체와 서행이 반복되며 막히는 구간 계속해서 살펴지고 있는데요. 먼저 약 25분 전 발생한 사고 소식입니다. 한창로 동강육거리 로터리 내에서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간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대형 화물차가 로터리 내에 계속해서 정차 중인 상황이고요. 현재 사고 수습 중으로 예상됩니다. 출근길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만큼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처 차량들은 전방 잘 살피며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교통 상황 살펴봅니다. 먼저 애조로 명도원 교차로에서 해안 교차로까지 지체로 인해 통과 시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양방향 모두 28분 이상 소요되겠습니다. 연북로는 이도베라체 사거리에서 우편집중국 사거리까지 이동 차량 꾸준히 막히며 26분 이상, 반대 방향 22분 이상 걸리겠고요. 일주서로 외도동 주민센터에서 신광 사거리까지 19분 이상, 반대 방향 16분 이상 예상되며 양방향 비슷한 소통 흐름 보이겠습니다. 밀림과 풀림을 반복하는 노형로는 노형호 거리에서 무수천 사거리까지 14분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번영로 국립박물관 교차로에서 명도원 교차로까지 12분 이상 소요되겠고요. 연삼로 거로 사거리에서 신광 사거리까지 24분 이상으로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20일까지 노형로 월산정수장 입구 사거리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 약 700m 구간에서 도로 굴착 후 상수관로 매설 공사가 진행됩니다. 작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상되고요. 작업 여파로 한 개 차로가 통제되는 만큼 이 구간 이동하실 때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박상익 기상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종일 쌀쌀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제주 12도, 서귀포는 11도 안팎으로 큰 추위 없이 시작했고요. 낮 기온은 서귀포 18도, 제주와 성산 17도, 고산 16도가 예상돼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도 웃돌겠습니다. 절기 소설인 내일까지는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과 휴일엔 아침 기온이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요즘인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내일 오전엔 국에 먼지가 날아오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의 물결도 최고 2m로 비교적 높지 않겠습니다. 내일과 주말인 모레는 오후에 맑겠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점차 흐려져 다음 주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14분, 간조 시각은 오후 9시 59분입니다. 현재 기온 제주시 12.1도, 습도 66%, 서귀포시 12.5도, 습도 70%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99.1, 서귀포시 95.3, 서부지역 103.7MHz,
요망진 라디오 KBS 제1라디오가 삼촌들 족끝이 느량이 식후다. 쏟아진 뉴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초점. 오늘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네, 올해 상반기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세부터 54세까지 기혼 여성 765만 명 중 경단녀는 121만 명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4년 이래 최저 비중인데요. 여성 경력 단절의 주된 사유로 꼽히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짙어진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기혼 여성 중에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이 역대 최저치다.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 문제 때문이겠죠?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경단녀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유는 육아가 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결혼과 임신, 출산, 가족 돌봄, 자녀 교육 순이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초혼 연령은 2015년 30.0세에서 지난해 31.4세로, 또 초산 연령은 같은 기준으로 31.2세에서 32.6세로 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혼 연령, 초산 연령이 오르는 추세네요. 제주 지역 경력 단절 여성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도내 기혼 여성 중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천 명 정도 줄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9.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기도 합니다. 전국 평균이 16%인데 제주는 9.4%다. 역시 여다의 섬답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제주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5%였는데요. 전국에서 이 같은 맞벌이 가구 비중이 60% 선을 넘는 것은 제주가 유일합니다. 제주가 뭐 여기저기 1등 하거나 제일 꼴찌이거나 그러네요. 어쨌든 그게 높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자녀를 돌보면서 일도 한다라는 이 워킹맘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4%포인트 오른 60.4%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실제 맞벌이 부부가 증가 추세인데다가 60, 70년대생 여성들에 비해 요즘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높은 교육 수준을 이룬 여성들이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출산 후 일터에 남았다고는 하지만 생활이 팍팍해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맞벌이 가구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부분인데 대표적인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주시는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도 1동 1호점을 시작으로 4호점까지 조성됐는데요. 실제 제주시 2도 2동에 들어선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푸른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달부터 아동 모집과 이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으로 정원은 모두 30명입니다. 5호점과 6호점도 올해 연말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과 양육을 돕는 정책적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어제 제주도 예산심사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미터기 조작 문제를 집중 제기했는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특장차를 뜻합니다. 현재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6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장애인이 차량에서 내릴 경우 운전원이 하차 버튼을 눌러야 다른 이용객이 호출할 수 있는데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계속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는데도
탑승한 것처럼 미터기는 계속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미터기 조작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훼손해 오히려 장애인 이동권을 제약한다고 한의원은 지적했는데요. 또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운전원이 장애인 승하차 업무를 하지 않고 개인 용무를 보더라도 미터기는 계속 작동돼서 이동거리에 따라 지원되는 운행 경력금을 부당 수령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장애인 이동권을 돕기 위해서 지급하는 혈세가 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의원의 시스템 악용 사례로 제주교통약자 지원센터가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와 관리 감독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런 악용 사례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전수조사 결과가 12월 중순쯤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위반 사례가 실제로 발견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점검해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문제도 지적됐죠? 네, 2022년 7월 도입된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기본 요금 1,200원, 최대 4,000원까지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690명이 모두 25만 회를 이용했고 택시 요금으로 행정에서 3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 사람당으로 따지면 평균 94차례 이용하고 1인당 평균 이용 금액은 149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4,000원까지 자기 부담금이니까 그 나머지 돈은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일 텐데 네. 10개월 만에 1인당 택시요금 지원이 평균 149만 원이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택시를 많은 장애인들이 골고루 이용했을까요?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요. 올해 가장 많이 바우처 택시를 탄 사람은 1,300차례에 걸쳐서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개월 동안 1,900만 원어치를 이용해서 행정이 정산할 금액이 1,700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10개월간 1,000만 원 이상 사용자도 64명이나 됐는데요. 이는 전체 정산 금액의 20% 수준입니다. 한 사람이 1,300번 넘게 바우처 택시를 탔다. 네. 참 이렇게 특정인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다른 필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한의원은 본인이 아닌 가족이 탑승하거나 택시 운전원과 결탁한 사례도 있다고 비판한 뒤 신고 포상제나 부정 이용자에 대한 페널티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용 한도에 제한이 없다 보니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처럼 이용 횟수에 대한 제한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였습니다. 지피가 이신 뉴스, 노실계 배려보는 제주포커스다. 차량 등록 시에 주차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한 차고지 증명제, 이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결을 목적으로 제주도에서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민간단체가 최근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헌법 소원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허민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네, 그렇습니다. 자, 도지사에게 공개 토론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네, 별 반응은 없이 네. 이번 11월 27일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가지는데 거기 저를 패싱하려다가 김한국 의원에 의해서 제가 다시 토론자로 초청받았습니다. 27일 날 지금 아직 공개된 토론 일정이 좀 공개되지 않았는데 지금 하는 거 준비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 토론회에도 토론자로 부르지 않을 뻔했었군요. 네, 아예 뺐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도지사는 아니지만 공개 토론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럼 열리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도에서 잘못된 자료로 모든 책임을 도민에게
그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차고지 증명제 어쨌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해서 헌법소원까지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어떤 부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헌법소원은 저희들 기본권, 그 다음에 재산권,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차고지 증명제는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에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조항을 넣어서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에 바로 알고 이런 걸 해야 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대형차를 기준으로 제주 시 동에만 하다 보니까 이 관계는 어떤 누구도 불편함이라든지 잘못된 제도를 알지 못하고 지금껏 지내왔던 그렇죠.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제가 현실로 닥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것을 공부해서 파악하고 이게 이제 차고지 증명제 폐지 운동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대형차, 그러니까 큰 차, 네. 이제 비싼 차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큰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실 모든 차량으로 좀 확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 특히 서민들이라든지 이런 좀 저소득층한테는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생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럭이라는 거 이거 살 때 네. 뭐 자기 생업이 달려 있는데 이걸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에 사실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서민들에게 좀 어떤 방식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것은 서민들은 이제 집 없는 서민들은 차고지를 임대하기 위하여 세금 성격의 임대료를 세금보다 많이 현재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또 정작 자신의 차량을 어디에든 주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 이런 자기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부유층은 자기 집에 새 들어있는 사람에게조차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면서 정작 자신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성격의 임대료가 지출되지 않는 이 부유층은 서민층에서 부담해야 하는 차고지 임대료만큼의 금전적 이득이 생기는 것이지요. 또한 서민층의 근로자들은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하고 싶어도 차고지 임대 여부가 이주를 결정짓는 결과로 해서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주 여부, 그러니까 내가 직장 가까운데 이사 가고 싶은데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사를 못 간다. 네, 이건 그렇습니다. 결국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임대료 부분은 우리가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 공공주차장이라도 임대를 해야 되는 아니면 네. 돈을 내야죠. 네. 이게 연간 뭐 최대 100만 원까지 90만 원입니다. 9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90만 원을 내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주차 구역이 없이 그저 주차장만 빌려주는 것이다 보니까 맞아요.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가보면 다른 차 꽉 차버렸다. 네. 그럼 네. 내 주차 공간이지만 네. 돈은 냈는데 예. 그래서 주차할 수 없는. 예, 그러니 아무 곳이나 집 가까이 골목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는 있지만 사실상 불법 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네. 것들이 현실적으로 차고지 증명제가 나타나는 부작용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차고지 증명제가 괴롭히려고 만든 서민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제도 분명히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교통난 해소, 차량 증가 억제,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그래서 그래서 더 크게 얘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고 이런 아주 좋은 취지로 분명히 시작했을 텐데 네. 그 취지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도로 위의 차량을 줄이는 것이겠고요. 둘째는 대중교통이 발달하면 교통난이 해소되겠지만 우리 제주도는 화산섬이란 특성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이 발전하려면 육지처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50% 이상을 유지시켜 줘야 하지만
버스의 운행량을 늘리고 또 지하철을 도입해야겠죠. 하지만 제주도의 어느 누구도 지하철을 바라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그럼 버스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지난 8월 1일 85개 노선 75대의 그 버스를 감축시켰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10% 이하인데 누가 자신의 승용차 외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자가용 수량은 10여 년째 정체되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도민들 탓이라고 돌리고 있는 이런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라도 충분하면 이제 그 제도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제주도가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버스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버스는 오히려 줄여버리고 네. 그래서 사실 분담률이 그래서 10% 안팎으로 좀 지용이 되는데 최소한 그 50% 정도 이상의 대중교통 분담률이 있다면 그럼 뭐 한번 누구나 그 자기 차보다는 그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겠죠. 네. 그러면 자 어쨌든 제주도가 하도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제 문제제기가 여러 곳에 나다 보니까 이제 차고증명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 진행 중이고요. 네. 아마 연말에 나올 것 같은데 뭐 제도 폐지에 준하는 수준을 포함해서 4가지 개선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얘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제주도정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개선 방향 검토라고 하기보다는 예산 낭비라고 해야겠지요. 이미 이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기관인 제주연구원은 그 작년 23년 7월 똑같은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거 이동의 자유 제한, 자동차 소유 제한으로 행복권 추구 침해 등의 지적과 차고지 공급 계획 부재와 특정 지역의 경우 차고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적극 대응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예. 네, 이와 같은 발표를 무시하고 그 발표한 제주연구원에 똑같은 사람에게 지금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런 연구 용역 내용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한 사항입니다. 1년 전에 비슷한 연구 용역을 했고 그 연구자가 또 연구하는데 뭐가 또 달라지는지. 연구 용역이 아니고 네.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보고서.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보고서에 근거해서 정책을 논의하면 되는 구체적으로. 네, 후속 실험하면 되는데 왜 또 용역을 하느냐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어쨌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밀접한 문제는 아까도 그 토론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시민들과 소통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도민 참여를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공론화해서 좀 서로 대안도 찾아보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부족합니다. 도민 의견뿐 아니라 전문가 공청회 조차 하지도 않았으면 이미 제주도정은 공영주차장 확보 같은 자신들의 노력을 포기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누구의 책임도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지금 무슨 토론이고 뭐고 치우고 앞뒤 따지지 말고 그냥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러면 어쨌든 늘어나는 이제 승용차 문제 그럼 차고지 증명제를 풀어보겠다고 제주도정이 사실 2006년부터 시작한 건데 그럼 그 문제를 푸는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제주도에 입도하는 외지 차량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법에도 없는 주차장 기준을 폐기하고 유유 공유지 및 주거지 주변의 전, 답, 가수원, 임야 등의 장소를 주차장으로 허용하고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해서 도심 같은 곳은 주차장 공유제를 도입해서 퇴근 시간 이후 비어지는 주차장 건물들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일정 주차장들이 확보될 때까지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비율이 달성되면 주차 단속 및 견인 제도를 도입해서 강제로 도입한다면은 강제로 시행하는 차고지 증명제보다는 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헌법소원 지금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내셨나요? 네. 그거는 이번 주 금요일쯤 초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 달쯤에 접수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1차 그 수정을 하고 그 시간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허민호 대표와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대표 주장에 반대하시는 분에게도 반론 보장해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주 포커스에서 말하는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